지방자치 20년 기획보도 오늘은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역에 맞는 지역발전 청사진이 제시돼 주민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의 자치단체들도 그동안의 성과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결같이 소통과 지역발전, 미래 성장 동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모은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불법 송금한 무등록 환전업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수에서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이 취임 5주년을 맞았습니다. 무지개 학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소통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자치 시대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지방자치 이후 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첫 발을 내딛었던 지난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지방자치는 우선 공무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무게중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높게만 느껴졌던 관청의 문턱은 낮아졌고 행정의 투명성과 함께 민원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실현이 자치단체장들의 행정 역량과 직결되면서 시 예산의 10%도 미치지 못하던 주민 복지 예산은 30%를 넘어설 정도로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당당하게 이제는 시에다가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산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아마 시민이 주인되는 이런 시정 운영이 되고 있다.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은 이전보다 크게 넓어졌습니다. 주민들은 행정 정보 공개를 자치단체에 요구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선 시대에는 매몰돼 있던 지역만의 특성을 찾아내 새로운 향토 자원을 개발하고 각종 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 문화도 한층 발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밀착된 경제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아마 이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치단체장을 직접 시민의 손으로 뽑고 지역 살림을 정부가 아닌 지역 스스로 꾸려나간 지 올해로 20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방 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 발전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1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과 여수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위원회 출범과 여수 신문고 설치로 시민들과 소통 창구 역할을 다했으며 해상 케이블카 설치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외고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로 인구 30만 명 회복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여수산단 녹지 해제로 2조 6천억 원의 신규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지난 1년 일부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공직 기강이 무너졌고 해상 케이블카와 사립외고 논란 등 원칙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선 6기 1년을 맞아 조충훈 순천시장이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도시재생 사업,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등을 1년간의 행정 성과로 발표했습니다. 조 시장은 오늘 언론인 브리핑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정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갖게 돼 정원 문화의 발상지 메카가 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순천형 도시재생을 통해 머물고 싶은 생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선 6기 1년간 89건 2,40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남은 3년간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전남도청 제2청사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는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국도비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중앙부처에 현안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재정 확충에 집중한 결과
1년 만에 올해 예산이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증가한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123억 원, 지방세 81억 원, 세외 수입 62억 원 등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컬처버시아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문화를 세계에 자랑하겠다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로 재미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처지를 알리려고 세계 여행 중인 공공미술 작품. 야생 판다 1,600마리가 5시간 동안 광주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석촌호수의 러버덕 못지않게 유명한 이 판다들은 관람객에게 인기 만점. 앙증맞은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전시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한 곳에 이렇게 팬들을 모아놓으니까 우리 선우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멸종위기에 있는 팬더들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의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유대회로 광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미디어 창의도시 광주를 알릴 수 있도록 한국 미디어 아트의 역사와 현재를 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미디어 매체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등 다양한 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백남준의 작품 TV 부처, 백남준을 패러디한 이이남의 작품 빛과 결합된 손봉채의 금강산도, 그리고 동양화의 한기를 깨부순 권기수의 작품은 이번 전시의 백미. 외국 관람객들이 언어를 뛰어넘어 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그 현대미술을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인들, 학생들을 위해서 현대미술이 이렇게 편하고 쉽고 즐길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컬처버시아드 광주 학예 유대회의 첫 발을 떼는 시립미술관의 대형 기획전은 오는 8월까지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만채 교육감이 취임 5주년 행사 대신 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했던 무지개 학교 등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년마다 한 개 학급, 전체 학생 수는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학생 수 60명 미만인 전남 지역 학교는 356곳으로 전체 학교의 40%에 달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이 취임 5주년 행사 대신 소규모 학교를 방문한 것도 작은 학교 살리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작은 학교에 필요한 저는 교육 활동에 관한 예산, 시설, 그리고 인력 지원들을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장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는데 전남형 혁신교육 방식인 무지개 학교와 거점고 육성 등이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등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의 경우 보편적 교육 복지에는 대부분 만족했지만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했습니다. 9시 등교 같은 경우에는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비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과 무지개 학교 교육지구 등 핵심 현안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 안착시킬지 등도 남은 직선이기 3년 동안 장만채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야원입니다. 전라선 열차의 증편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호남선 고속철도 대책 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여수엑스포 이후 여객 수송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라선 구간의 차량 증편과 함께 고속철도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연해 코레일 사장은 열차 증편은 8월부터 시행하고 고속철도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열차가 증편되면 승객들의 불편함이 줄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라선의 고속철도 사업이 문제 해결 방안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조속히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들의 자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을 불법 송금한 무등록 환전업자가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방 곳곳을 수색하자 수십 개의 통장과 카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무등록 환전업자 64살 이모 씨 등 2명에게서 압수한 통장의 거래 규모는 90억 원 정도. 대부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을 통해 빼돌린 돈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안화로 교체하기 위해서 환치기상을 이용했으며 환치기상들은 중국 계좌로 이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씨가 불법 송금한 돈 가운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수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붙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이나 금융기관에서 전화한 것처럼 속여 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1일 인출 한도가 낮아지자 이들은 대학생까지 인출책으로 동원했습니다. 30만 원 정도를 주는 대신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찾아오게 한 겁니다. 그냥 돈이 들어간다, 아니면 카드를 누구누구한테 주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다 하는 거죠. 경찰은 불법 환전업자 2명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 27살 허모 씨 등 모두 7명을 구속하고 국내 인출책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복합 카지노 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가 오늘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여수 경도 관광레저 주식회사 이준구 사장은 여수 경도 복합 카지노 리조트 개발 사업에는 신한금융투자 등 국내 6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여수 경도가 인천 영종도와 함께 최적의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경도가 사업지로 선정되면 1조 2천억여 원을 투자해 오는 2019년까지 천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 카지노 리조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제안서 검토와 평가를 거쳐 8월까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12월에 2개소 내외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퇴임하는 이희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후임에 권오봉 전 전남지사 경제특보가 다음 달 3일 취임합니다. 권 전 특보는 여수고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방위사업청 차장,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흥군과 한국동서발전은 오늘 오는 2019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해 고흥만 간척지 일원 우주기술특화단지에 40메가와트 규모의 목질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40메가와트 발전 용량은 우두칩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목질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이는 고흥군의 연간 소비 전력의 63%에 해당하며 이를 계기로 고흥군은 국내 최초로 100%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가 됩니다. 단일 제철소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철강 판매품 누계 8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철강 판매품 8억 톤의 규모는 중형 자동차 8억대 분량의 수준으로 2014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10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LG화학은 다음 달 3일까지 여수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인 지역 아동센터에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조립식 패널과 현관문 교체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2010년부터 6년째 지역아동센터 후원 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12개 시설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22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33살 윤모 씨와 윤 씨의 3살 난 딸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화물차 기사 3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화물차 음주와 졸음운전 관련 사고로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9명이 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농가 주택을 지어주겠다며 60살 김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택공사 대금을 받아낸 뒤 이를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고흥군 대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 61살 신모 씨가 어깨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주택 60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립대학교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 학생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림이에 따르면 올해 순천대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졸업생의 비율이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시즌 9호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빅리그 데뷔 10년